그림을 잘 그리게 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은 너무도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독학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혼자선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죠. 저는 그림을 24년 그리고 가르쳐온 미술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학원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림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해오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림 공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혼자 공부할 때 나름의 장점도 있죠.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절대 그림을 독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상반될까요? 왜냐면 그림 독학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방법과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성공법이 어느 정도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방법으로 독학을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의 그림은 빠르게 늘지가 않아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는 반복 연습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반복 연습을 하면 그림을 요상하게 그리는 습관만이 강화될 뿐입니다. 마치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열심히 할수록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혼자서 연습했을 때 제 그림 실력을 폭발적이게 늘려준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웃풋만 내지 않기 입니다. 여러분이 독학으로 그림을 시작한다면 가장 처음 하게 될 생각이 뭘까요? 아마 나 연습 많이 해야지? 일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는 분들은 그나마 양반인데 머릿속에 든 이미지를 그냥 종이에 그저 옮기면서 연습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머릿속에 있는 창작 캐릭터 같은 걸 그리는데 그 요소들이 자기 머릿속에서만 나온 것들인 거예요. 따로 공부하거나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요. 이런 패턴으로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려요. 이런 상태를 아웃풋만 내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만 반복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그려대도 그림은 빨리 늘지가 않아요. 사람이 성장하려면 인풋과 아웃풋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능 공부할 때 개념 공부는 거의 안 하고 기출문제만 계속 푸는 것을 보고 양치기라고 하잖아요. 풀어본 문제 양으로 승부한다고요. 근데 이거 좋은 방법 아닌 거 모두가 아실 거예요. 개념 공부와 문제풀이를 번갈아 가면서 해야 실력이 늘죠. 그림도 똑같아요. 잘 그리는 방법을 배우고 그러니까 인풋하고 본인 손으로 그려서 연습하면서 아웃풋하고 그렇게 번갈아 하셔야 그림이 늡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인풋은 어떻게 하냐? 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독학하면서 오해하시는 점이 있는데요. 독학은 시간과 비용 중에 비용을 압도적으로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을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미술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받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독학을 택하시는 걸 텐데 그래도 공짜로 그림 배우려고 하시면 대머리 벗겨집니다. 투자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인강을 구매하는 비용이라든지 서점에서 질 좋은 그림 서적을 구입하는 비용 정도는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투자한 비용이 헛되지 않도록 좀 들으세요. 머리에 그림 잘 그리는 방법을 좀 배워서 넣으세요. 그래야 머리로 들어간 정보가 여러분 손을 타고 종이에 결과물이 돼서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인풋을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강의를 끝까지 완강하지 못하거나 그림 서적을 끝까지 읽지 못하더라도 자책하지 않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강의 반만 들어도 성공이에요. 실제로 영어 공부 인터넷 강의 같은 것 중에 왜 끝까지 완강하면 수강료 100% 환불해주는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벤트를 걸어도 완강률이 정말 처참할 정도로 적다고 해요. 이게 제 의견이 아니고요. 유명한 인강업체 대표님 강연에서 들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의지력이 대체로 이렇게 처참한데 우리라고 뭐 크게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완벽주의를 버리고 반만 해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해보세요. 실제로는 진짜 반만 들어도 대박이고요. 실력 엄청 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음에 드는 강의 생기면 결제해서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도 들인 비용의 몇 배가 되는 실력이 아마 쌓일 거예요.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그림도 보고 내 그림에 대한 의견도 들으세요. 제가 성인 취미미술 수업하면서 공무원분들을 수강생님들로 참 많이 만나는데 요새는 노량진에 가지 않고 인강으로 공부해서 합격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싶어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공부 자체는 인강으로 하고 공무원 공부 스터디를 가입한대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도 가지고 면접 준비도 같이 봐주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아주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미술 독학에 대해서도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독학을 하게 되면 그림 그리는 스킬은 스스로 연마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그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스스로 하기에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혼자서 그리면서 생기는 풀리지 않는 고민들이 꼭 있을 텐데 그런 고민들이 해결되지 않는 벽이 돼서 그림을 그만두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내 자신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용기가 점점 없어져요. 독학할 때 사실 부족한 게 실력이 아니라 용기와 자신감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과의
서로의 상호작용으로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독학할 때는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동호회에 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좋은 커뮤니티를 찾아서 많이 보고 질문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해보세요. 대신 그림 얘기한다고 만나서 다른 제밥에 관심이 더 많은 모임들 말고 진짜 그림 자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모임을 꼭 찾아야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본인 취향에 맞는 모임을 꼭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번째는 즐겁게 그리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그림을 그리시던 무조건 즐겁게, 오늘은 잘 안 되더라도 그 과정조차도 즐겁게 여기면서 그리세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나는 즐겁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라고요. 그러면서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습하기를 회피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부탁드리는데 제발 그러지는 마세요. 대신 잘 안 되는 것들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 과정마저도 즐기는 재미에 빠져보세요. 그림이 문제없이 슥슥 그려질 때 느껴지는 그 잠깐의 즐거움은 금방 시들해져요. 그런 기분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그림의 즐거움은 뭐냐면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을 공부해서 마침내 잘하게 됐을 때의 환희일 거예요. 그런 즐거움만 바라보고 살아도 우리는 그림을 평생 그릴 수가 있을 거고 그것이 그림 공부하는 사람이 평생 즐겁게 그림을 계속할 수 있는 비법이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그림을 혼자 공부하게 될 때 꼭 도움이 될 만한 4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모임도 좋기는 한데 사실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게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일단 제 유튜브 영상들을 좀 더 구경해 보시고 다른 분들이 영상을 보고 달아주신 댓글들도 한번 구경해 보세요. 제 채널도 하나의 작은 미술 커뮤니티고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내용들로 만들어진 미술 꿀팁들이 가득하잖아요. 게다가 여러분들과 저 1대1 개인 과외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시면 여러분의 의견들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제가 직접 그림 그리는 어반 스케치 영상으로 준비해 볼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